안 나와서 좀 짧게 얘기하려 합니다. 이충근 박사님 이 발표 보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뭐 평소에도 뭐 언론 기고문이나 발표에서 아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주 듣는 사람들이 아주 시원하고 훈훈할 정도로 글을 쓰셨고 아주 타당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문득 그 과거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80년대 공부할 때 핵시대의 국제정치적 특성, 뭐 함의라든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핵시대가 되면 그 뭐랄까 동맹이 불필요하고, 근데 이제 동맹국의 어떤 군사기지가 불필요하고, 그리고 뭐 저기 재래식 무기가 불필요하고, 또 세력 균형적인 외교가 불필요하고, 오로지 핵무기 몇 발만 했으면 군사 전략이 가능하고 외교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 60년대 말, 70년대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그 가설들이 또 나왔는데 뭐냐 그러면 그 강력한 핵을 가졌던 그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했고, 또 그 강력한 또 핵을 가졌던 소련이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패퇴했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실제 생활, 실제 군사 전략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 이론상에만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이 군사 전략에서 별다른 역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마 그런 주장도 역시 80년대 말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충근 박사님 이제 글을 보면 다시 이것을 반박하는 어떤 새로운 이제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군사 전략이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탈냉전 이후에 결국 우리가 이제 핵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핵 포기를 한 국가들을 보면서 북한하고 좀 비교하는 그런 글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왔죠. 보면 남아공항이라든가 이집트,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남아공항 핵을 개발했다가 포기했고, 이집트라든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핵을 안 가지는 것이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핵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다 미국과의 교류, 미국과의 협력,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질서에 어떻게 하든 편입해서 자본주의,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 질서에 가까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핵을 포기했는데,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영향력, 미국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미국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국가가 최초로 핵을 개발하고 실험을 한 최초의 전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핵포기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새로운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 대처 방안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부터 문득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북한의 그 핵포기, 핵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다른 국가들 뭐 경험들도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결국 체제 문제와 연관이 돼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북한의 어떤 지금의 현재 체제의 어떤 개방을 거부하고 개혁을 거부하는 현재의 그 체제로서는 핵무기 어떤 폐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북한의 비핵을 위해서는 정말 개방도 필요하고 서구 세계와의 어떤 교류를 하려는 그런 마음,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돼야만 북한이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충근 박사님 글을 보면서 뭐 한두 가지 뭐 거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감하지만 또 이제 궁금한 생각이 과연 지금 이제 협상용에서 보유용으로 이제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용으로 갔다면 우리가 이제 대북 지지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핵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 앞에 세션에도 말했지만 북한은 자력경쟁의 국가고 아까 300만 굶어주고도 눈하나 깜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게 시행돼도 북한이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그래도 우리가 보유용, 물론 이제 보유용이 맞긴 맞지만 그래도 협상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이 왜 5월 25일 날 이 시점에 핵을 실험했을까? 왜 작년에는 왜 안 했을까 그러면? 뭐 기술적인 문제라고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어떤 행태,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을 좀 지켜보면서 그 핵실험이라든가 핵 관련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아마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대북 온건한 정책을 펴도 북한은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인 문제로 핵실험을 했으려는 것이 이제 다수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북한은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육자회도 열어야 되고,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결국 평화적인 해결 기제, 다자협의체인데
결국 이제 평화적으로 하려면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하든 이제 협상 테이블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있다면 결국 이제 어떤 북한을 보유형보다는 그래도 협상용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또 우리 이충근 박사님 발제문 중에서 하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군사기술 개발은 1차적으로 굳이 대남 전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의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최근에 그 핵실험이라든가 뭐 군사 아까 후계 취소 많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체제를 보위하고 체제를 지키려는 그 특성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 개선 뭐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게 만약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우리가 뭐 미국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난 정부처럼 포용 정책했으면 그럼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발사 안 했을 것인가, 이런 의미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방금 제가 질의한 데서 좀 보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한 23분 남아 있습니다.